안녕하세요. 인공지능학부 국민대학교 인공지능학부 김장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딥러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딥러닝의 또 한 가지 종류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저희가 딥 뉴럴 네트워크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은 크게 일단은 그 리니어 레이어를 논리니어하게 논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을 함으로써 그 리니어의 특성을 좀 없애면서 좋은 그 피처들을 러닝하는 거라고 저희가 좀 이해를 했었죠. 근데 이번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는 어떤 거냐면 저희가 그때 배웠던 단순한 그 리니어 그 모델을 쌓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가 그 컨볼루션 연산을 한번 살펴봤었잖아요. 그래서 컨볼루션 그 연산을 활용한 뉴럴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풀링 레이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뭐 다양하게 들어가요.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안에. 그래서 그게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이 왼쪽 사진 이거 기억나시죠? 레이어를 두 개 쌓아서 W1, X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아웃풋이 나오고 그 아웃풋에 논리니어 펑션, 렐루 펑션이었죠. 레티파이드 리니어 루닛. 그래서 맥스 펑션을 씌워서 논리니어티를 줬어요. 그 다음에 다시 W2를 곱해서 뭔가 레이어를 여러 개 중첩해서 뭔가 파워풀한 피처를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했던 게 딥뉴럴 네트워크였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뉴럴네트워크 뭐 두 개, 세 개 쌓는 건데 이걸 굉장히 많이 쌓았을 때를 우리는 딥뉴럴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위로 안 올라가나? 그래서 딥뉴럴 네트워크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딱 벡터와 벡터를 곱해서 어떤 아웃풋이 나오고 그 벡터를 여러 개 쌓아서 매트릭스를 만들고 왜냐면 멀티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벡터와 벡터의 곱을 딱 단순하게 이해를 했었죠. 그렇다면 이것을 사진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 사진. 우리가 일단 그 벡터라는 것만 이해를 했잖아요. 벡터. 그쵸? 그래서 벡터라는 것만 그 생각을 해보고 해봤는데 이게 진짜 리얼 월드, 실제 실생활에서 사진에 적용해 보면 이 딥뉴럴 네트워크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미지는 이렇게 픽셀로 이루어져 있죠. 영상 접평을 이제 X축, Y축이라고 이렇게 살펴봤을 때 인풋 이미지 다음과 같은 고양이 이미지가 2 바이 2 딱 이제 네 칸, 네 픽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렇다면 이 2D 이미지의 사진을 어떤 식으로 벡터로 표현할 수 있을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그냥 이거를 쫙 펼치는 거예요. 이 2D 이미지를 그냥 하나로 쫙 펼쳐요. 쫙 펼치면은 픽셀이 지금 딱 네 개 있잖아요. 이 네 개를 순서대로 그냥 펼치는 거야. 그래서 사진 보면은 56, 231, 24, 2가 순서대로 있죠. 근데 이거를 그냥 그 블록을 그냥 쫙 펼친 거라 보시면 돼요. 그렇게 저렇게 펼쳐버리면 우리가 딥뉴럴 네트워크에 이미지를 넣어서 동작해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이제 제가 그 예전에 뭐 예를 들었을 때는 그 안에 뭐 X1, X2, X3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변수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는 그 변수들이 그냥 하나의 픽셀 값, 진짜 그 이미지를 나타내는 픽셀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픽셀이 어떻게 생긴지는 우리가 순서대로 이렇게 펼치니까 뭐 펼치는 순서는 똑같이 하면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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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면 이 순서대로 아 여기는 귀 색깔이 좀 약간 진하게 나타나고 뭐 여기 수염 색깔은 좀 연하게 나타내고 뭐 이런 특성들이 사실 쫙 펼치면서 다 들어가요. 이 벡터에. 이게 이것만 보면 이미지인지 모르지만 이미지의 픽셀 값이 사실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미지로서 사용하는 겁니다. 딥러닝에 넣을 때.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하나의 벡터로 펼쳐서 그 데이터화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 이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는 어떤 거냐면 그냥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게 그냥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예요. 풀리 커넥티드. 왜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라고 불리느냐?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이 밑에 사진 보시면 어 우리가 하나의 벡터를 이제 x1, x2, xn까지 그 인풋 이미지 벡터를 쫙 펼친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다음 레이어로 넘길 때 여러분들 그 우리 모든 픽셀을 다 연산하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어떤 얘기냐면 그 요렇게 요렇게 펜이 잘 안 나오는데요. 요렇게 우리가 W1, W2, W3 우리 매트릭스가 있어. 우리 모델이 있어요. 그다음에 픽셀을 쫙 펼친 거야. 우리 그 픽셀 그 우리 인풋 이미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지예요. 인풋. 얘와 얘와 연산하고 얘와 얘와 연산하고 얘와 얘와 연산하죠. 그래서 어떤 결과값을 죠. 그러면 이거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x1, x2, x3. 아까 제가 W1하고 연산하고 X2는 W2하고 연산하죠. W1, W2. 그다음에 X3는 W3랑 연산하죠. 그래서 하나의 값을 내뿜죠. 그리고 그러면은 그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웃풋까지 쓸게요. H1, H2, H3. 그러면은 X1은 W1하고 곱해서 여기다 더해. 그러니까 이 값은 H1이야. 그래서 X1하고 W1하고 곱한 다음에 더하고 X2하고 W2하고 곱한 다음에 더하고 X3하고 W3하고 곱한 다음에 더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WH1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 X1하고 화살표 W1이랑 곱해서 여기다 일단 넣어놔. 그다음에 X2랑 W2랑 곱해서 여기다 넣어놓을 거예요. X3, W3 곱해서 여기다 넣는 다음에 여기서 더하면은 H1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H2를 그려볼게요. H2는 뭐 W 뭐 위첨자를 쓰자. 헷갈리니까 이렇게 2, 2, W2, 3. 그러면은 뭐 또 요렇게 뭐 W2, 2 이런 식으로 되겠죠. 모든 그물망처럼 보이죠. 그물망. 또 여기를 결과를 낼 때는 요렇게 곱해서 더하고 맞죠? 그래서 모든 X 인풋이 풀리하게 커넥티드 돼 있다. 풀리, 풀리. 완벽하게 그냥 그 커넥티드 돼 있다. 그런 의미예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게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 레이어. 모든 게 다 그 커넥트가 돼 있다. 지금 X1을 연산할 때 여러분들 H1을 계산하고 H2를 계산하고 할때 안 쓴 웨이트랑 안 쓴 X 없죠. 다 지금 이렇게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그래서 이렇게 그물망처럼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물망처럼 모든 게 지금 다 연결이 돼 있잖아. 풀리하게 커넥트드 돼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활용을 해서 그 뉴럴 네트워크를 이해한 거예요. 저번 시간에. 우리 여태까지 리니어 모델을 더 풀리 커넥트잖아. 리니어 레이어도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예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fully connected layer라는 네이밍이 나중에 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제가 그 우리가 배운 거는 이거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 fully connected layer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 components of a fully connected network 우리가 그 딥뉴럴 네트워크 저번 시간에 배운 DNN에서는 액티베이션 펑션하고 fully connected layer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냥 그 W1, W2 이게 fully connected layer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연결되니까.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됐었어. 우리가 알고 있는 딥러닝은. 근데 이번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CNN 이제 그 유명한 CNN은 아까 제가 풀링 레이어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도 그러니까 노멀라이제이션도 들어가고 액티베이션 펑션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액티베이션 펑션 안 들어가면은 논리니어티가 안 들어가니까 액티베이션 펑션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컨볼루션 레이어라는 게 들어가요. CNN은 컨볼루션 레이어.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랑 액티베이션 펑션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컨볼루션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 이렇게 추가적으로 세 가지가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랑 컨볼루션 레이어랑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그림으로 이해를 해볼 거예요. 우리가 아까 그 고양이 이미지 기억나죠? 그 2 곱하기 2 바이 2 픽셀을 우리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어떻게 넣느냐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데 이제는 32 곱하기 32, 32 곱하기 32 곱하기 3 채널이 3개 있다고 한 거죠.
채널이 세 개 있는 걸 이게 이미지잖아요. 하나의 칼라 이미지잖아. 맞죠? 이거를 쫙 펼쳐요. 아까 제가 쫙 펼친다고 말씀드렸죠. 쫙 펼치니까 이게 3072개가 되는 거야. 픽셀이. 왜냐면은 그럼 3072는 뭐겠어요? 32 곱하기 32 곱하기 3이겠죠? 얘를 쫙 펼치면은 그 3072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쫙 펼쳤어요. 그럼 우리 이미지를 쫙 펼쳤잖아.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아웃풋이 10개가 돼야 된대. 아웃풋이 10개가 돼야 된다는 의미가 그냥 이거를 그냥 리니어 레이어로 하나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하나의 네트워크라고 이해를 해보면은 클래스가 10개가 있다는 뜻이랑 비슷하겠죠? 만약에 중간으로 쓸 거면 중간 피처가 10개가 있다. 뭐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 우리가 이미지가 지금 3072 곱하기 1이에요. 근데 우리는 클래스가 그 아웃풋이 10개로 나오는 걸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10 곱하기 3072 이렇게 돼버리면은 얘랑 지금 만나니까 아웃풋이 10,1이 되겠죠. 매트리스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면 우리 매트릭스 연산할 때 이 중간이 겹쳐버리면은 연산이 가능하고 19 곱하기 1, 19 곱하기 1에서 아웃풋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우리 그냥 흔히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때 살펴봤던 거. 얘가 3072래요. 3072. 그다음에 얘가 3072. 그다음에 이게 10개가 있는 거야, 얘가. 그쵸? 얘가 10개가 있고 얘가 10개가 있고 아웃풋이 10개가 있는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그냥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저번 시간에 배운 그냥 리니어 모델이랑 똑같죠? 그냥 우리가 계속 흔히 알고 있는 멀티 클래시피케이션 모델과 똑같죠? 근데 그것을 이미지로 활용을 해서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연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해서 이미지 처리 연산을 한다. 그렇게 그런 문제를 푸신다면은 그냥 이미지를 저렇게 쫙 펼쳐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가 나와.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가. 컨볼루션이라는 걸 우리가 좀 살펴봤잖아요. 그냥 필터를 사용을 해서 어떤 결과를 내는 거, 기억나시죠? 그냥 필터가 옆으로 계속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이미지가 어떤 2D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 필터가 주어지면 이렇게 그냥 움직이면서 뭔가 연산을 하는 걸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거를 사용을 하느냐? 일단 이해가 좀 중요해요. 우리가 그냥 플리코드 레이어로 이미지를 이렇게 다 3072개로 쫙 펼쳐서 이거를 그냥 이미지로 써서 플리코드 레이어를 사용은 안 되냐?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굳이 왜 CNN을 사용을 하느냐? 근데 약간 좋은 특성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 보세요. 10 곱하기 3072예요. 우리의 모델 웨이트는 10 3072예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서. 근데 우리가 컨볼루션 필터를 활용을 한다라고 해보면 제가 그때 필터 안에서 들어가는 컴포넌트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지고요. 이 위에서 필터를 도는 이 친구 있죠? 이 친구의 파라미터 값을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풀리 커넥트 레이어는 풀리 커넥티드잖아. 풀리 커넥티드니까 이 픽셀 하나하나에 모든 웨이트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였죠. 그렇죠? 우리가 픽셀을 쫙 펼쳐서 웨이트 여기다가 연결을 다 해줘서 이렇게 계산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 한번 살펴보실래요? 이거 보시면은 필터가 움직이면서 돈대요. 그럼 좀 뭔가 다르죠? 딱 직관적으로 뭐가 느껴지세요? 무슨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원래 공간을 이렇게 다 덮는 연산이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공간을 다 덮는 연산을 한 거잖아요. 플리코니티 레이어는 모든 픽셀들을 하나하나 다 계산하는 거니까. 근데 공간이 작잖아요. 공간이 작죠. 왜냐면 필터가 크기가 이미지만큼 크진 않잖아요. 그래서 얘가 돌면서 연산을 할 건데 그렇다면은 뭔가 개수가 적지 않아요? 개수? 모델의 그 객수가 적지 않아요? 그죠?
느낌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델 값은 얘예요. 필터. 필터에 들어가는 이 값들 있죠? 이게 우리의 모델이거든요. 우리의 모델인데 얘는 이미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미지에 연산하는 이 필터가 돌면서 이 필터를 이제 돌아가면서 할 건데 원래는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얘 1대1 대응되는 모든 파라미터를 다 준비했잖아. 10 곱하기 3072 기억나시죠? 10 곱하기 3072. 근데 이 필터 크기는 뭐 3 곱하기 3 필터, 5 곱하기 5 필터 해봤자 9개, 25개예요. 파라미터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죠. 파라미터 수가 모델의 파라미터 수가 굉장히 작아졌어. 근데 또 그것만 있느냐? 그것만 있느냐? 일단 파라미터 수가 적어요. 특성이. 파라미터 수가 적어. 그다음에 이러면 뭔가 오버피팅이나 저장 공간 뭐 이런 것도 그 효율적이겠죠. 오버피팅이 파라미터 많으면 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오버피팅이 그렇죠. 그 그냥 이미지를 외워버릴 수가 있잖아. 이미지를 그냥 그 오버피팅이라는 게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제가 외우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현상을 좀 피할 수가 있어요. CNN을 쓰면 그렇겠죠. 파라미터 수가 적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이걸로 돌아갈 거예요. 다시 이걸로. 필터가 이거 보시면은 필터가 모양이 있죠. 모양. 뭐 3 x 3, 5 x 5, 뭐 이런 모양이 있잖아요. 필터가 모양이 있잖아요. 모양이 있으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얼굴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이 또 있어. 이렇게. 좀 키가 달라요. 키가. 이 사람이 좀 더 작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거 얼굴을 검출하고 싶어. 얼굴 검출기를 만들고 싶어요. 서 있는 사람 앞에서. 근데 이 커널, 그러니까 이 필터, 우리가 사용한 필터 이렇게 돌면서 연산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스페셜 스트럭처. 스페셜 스트럭처가 뭐냐면 공간적 구조를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공간의 구조. 공간의 구조. 그거 어떤 의미냐면 사람의 얼굴이 일단 동그랗잖아요. 사람 뭐 동그랗고 막 이렇게 뭐 귀도 양쪽에 있고 뭐 그런 공간의 특성이 있죠. 그러니까 구조적인 특성이 있잖아. 우리는 입체적이잖아, 사람이. 그 눈, 코, 이 코가 좀 밑에 있고 코가 이마에 붙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 물구나무 서지 않는 이상, 그쵸? 그래서 그 물구나무 서서 그냥 코가 위에 있는 그런 특이한 사진 말고는 뭔가 사람은 다 얼굴에 구조가 있잖아요. 그 구조적인 특성을 이 필터가 담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면 이걸 움직여봐요. 움직이면은 딱 여기 맞는 경우가 있겠죠. 돌다가. 그다음에 돌다가 또 딱 여기 맞는 게 있겠죠. 돌다가 하나 얻어 걸릴 거잖아요. 한 번씩 다 한 픽셀씩 움직이면서 제가 그 컨볼루션 연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필터가 돌면서 얼굴의 특징을 똑같이 잡아낼 수 있는 거야. 똑같이. 근데 그렇다면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파라미터를 더 많이 써서 보는데 생각해 보세요. 파라미터를 더 많이 써서 보는데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그럼 더 정확하게 잡는 거 아니냐 의문이 들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의문이 좀 들죠? 그럼 생각해 볼게요. 일단은 위치가 어디든 간에 얼굴의 구조적 특성을 살리는 거는 이해가 되죠. 그 커널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어. 좀 옆으로 누워 있어. 옆으로. 한 사람은 점프를 했어. 점프를 했어요. 이렇게. 한 사람은 옆으로 누워 있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하나 픽셀에 대해서 아까 제가 웨이트가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웨이트가 존재. 그러면은 얘를 아까 제가 이미지를 쫙 순서대로 펼친다고 얘기했죠. 순서대로 펼친다고 얘기했죠. 순서대로 펼치니까 하나, 둘, 셋, 넷.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 순서대로 그 픽셀이 쌓이잖아요. 그럼 그 순서가 여기 담기죠. 그러면은 얼굴이 이쯤에 있고 이쯤에 있고가 다 얼굴이 이쯤에 있고 이쯤에 있고 순서가 있을 거잖아요. 그 플리코네트 레이어로 만약 연산을 하신다면, 그쵸? 얼굴이 그 위치가 담기겠죠. 그쵸? 당연한 거죠. 순서대로 우리가 픽셀을 랜덤적으로 넣는 게 아니잖아. 플리코네트 레이어에. 그러면은 얘 봐봐요. 얘. 이 사진을 플리커넥트 레이어로 살펴볼게. 그러면은 얼굴이 더 빨리 나왔잖아. 얼굴이 더 빨리 나왔죠. 그럼 얼굴은 이쪽에 있어. 그 이미지에 그 플리커넥트 레이어로 나타날 때. 그 다음에 얘는 누워 있잖아. 그럼 밑에 끝에 있잖아요. 끝에 있죠. 그러면은 이게 하나의 우리의 인풋이잖아요. 우리 하나의 인풋이 되잖아.
그러면은 여기 인풋 1하고 인풋 2하고 얼굴 위치를 FC가 잡을 수 있겠어요? 플리커넥트 레이어가. 그러니까 그 그냥 이미지 자체를 파악하는 거예요. FC는 픽셀 하나하나를 다 매핑해서 그 학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얼굴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얼굴의 특징을 잡을 수가 없는 거야. 얼굴이 어디 있을 줄 알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진이 여러 개가 들어가. 그럼 얼굴이 중구난방으로 있는 거야. 플리커넥트 레이어는. 근데 컨볼루션 레이어는 어때요?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서? 필터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필터를 그렸어. 얘가 또 움직여. 얘가 또 움직였는데 필터가 또 잡혔어, 이 얼굴에. 또 돌아가. 눕는, 이 중간 다 지나가. 끝에 또 잡았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스페셜 스트럭처를 잡을 수 있다는 거야, CNN은. 그러니까 그 픽셀을 하나하나 다 외우는 것보다도 공간적 특징을 잡는데 훨씬 최적화가 돼 있는 거예요, FC는. 느낌 오시죠?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애들. 그러니까 그 정확한 말은 이거예요. 순서가 항상 일정한 애들은 FC가 좋아. 순서가 항상 일정한 애들. 예를 들어 보면 우리 그때 횟감 기억나죠? 횟감 X1 뭐 크기, X2 뭐 종류, 회 종류, X3 뭐 원산지 이렇게 순서가 X1, X2, X3가 차근차근 나올 때는 우리가 그냥 이거를 연산하는 웨이트랑 곱해줘서 하면은 얘랑 얘랑이 알아서 잘 학습이 될 거잖아요. 근데 순서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플리커넥트 레이어에. 이미지의 얼굴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겠냐고. 이거 이해되세요? 스페셜 스트럭처를 유지한다. 이 의미가 그거예요. 컨볼루전 뉴럴 네트워크는 필터 자체가 움직이면서 그 피처를 추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치가 그 오브젝트의 위치에 민감하지 않다고요. 그러면 딱 이 얘기만 들었을 때 CNN이 무조건 좋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스페셜 스트럭처를 잘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지에 좀 특화된 연산하는데 유리하겠죠. 이미지는 오브젝트, 그 뭐 아까 제가 말한 얼굴이나 뭐 강아지나 뭐 이런 물체들이 중구난방적으로 그 여러 곳에 생길 수 있잖아요. 그쵸? 강아지가 뭐 뛰어놀 수도 있고 막 누워서 잘 수도 있고 점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사진에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컨보루전 뉴럴 네트워크가 이미지를 연산하는데 그 좀 최적화가 된 그 네트워크 연산 방식이에요.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그래서 제가 그때 AI가 그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뭔가 그 굉장히 많은 뭐 알고리즘이나 이론들이 나왔는데 제가 첫 시간에 그 CNN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이미지 컴퓨터 비전을 기반으로 AI가 많이 그 연구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연구가 바로 이 CNN을 기반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CNN이 나오면서 여러분들 뭐 그 뭐 갤럭시나 뭐 핸드폰 사진 찍을 때 뭐 얼굴 부분 뭐 잡아준다든가, 그러니까 어떤 사진 처리 같은 거, 이미지 영상 처리나 동영상을 딱 돌렸을 때 동영상 분석 뭐 이런 것들도 CNN이 나오면서 급격하게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러면서 AI가 발달을 하는 거야. 이미지 영상이 들어왔을 때 이게 영상이 어떤 건지 막 서머리도 해주고 자막도 달아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저렇게 영상 처리에 최적화된 알고리즘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급격하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가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살펴봤어. 그죠? 그러면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를 어떻게 연산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여기서 조금 이제 여기서 좀 이해가 필요해. 이게 되게 간단해 보여도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 컨볼루션 레이어는 우리가 이미지를 쫙 펼치지 않아. 그냥 이미지 그 자체로 연산을 해. 왜냐하면 우리가 스페셜 스트럭처를 유지하는 좋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CNN에,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쫙 펼칠 필요가 없는 거야. 아까 F 그러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3 곱하기 32 곱하기 32 이런 식으로 지금 연산이 돼 있잖아요.
그 이미지가 구조가 돼 있잖아요. 필터도 똑같이 이 앞에 3 보이시죠? 들어간 이미지가 3 곱하기 32 곱하기 32 하이스 위스 해가지고 뭐 가로 세로라고 해볼게요. 그다음에 채널. 그러면은 가로 세로에 맞는 5 곱하기 5 그 이 가로 세로에 맞는 크기가 필요한 거야. 왜냐면은 쫙 펼쳤을 때 32, 32에서 이 가로 세로 크기 5 곱하기 5 이렇게 뭔가 사이즈가 필요하겠죠? 커널의 사이즈가 필요할 거잖아. 그 가로 세로 크기에만 그 맞는. 그래서 5 곱하기 5로 정해주고 여러분들 그 우리 채널 공부했을 때 그 이미지 공부했을 때 채널이란 것도 공부했잖아요. 그 픽셀이 담긴 또 하나의 묶음 뭐 그런 거였잖아요. RGB 채널이면 뭐 세 개다, 뭐 흑백이면 한 개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미지가 지금 세 개가 쌓였대. 이미지가 세 개가 쌓였는데 만약에 필터가 5 곱하기 5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5 곱하기 5가 하나의 채널에만 돌 수 있죠. 왜냐면은 그 이미지의 크기는 32 곱하기 32가 세 장이 있대잖아요. 세 가지 채널이 있는데 우리의 그 우리의 그 필터, 컨볼루전 필터는 5 곱하기 5로만 정의가 되면 한 개잖아, 한 개. 그럼 이 한 개가 여기도 적용되고 여기도 적용되고 여기도 적용되고 좀 난리 나겠죠?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이 얘도 똑같이 채널을 맞춰주는 거야. 5 곱하기 5 곱하기 3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이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채널이 세 개죠? 5 곱하기 5. 이렇게 되는 거야. 펼쳐서 계산해 보면. 이거를 펼쳐서 이해해 보면 이래요. 이게 실제로 돌아갈 땐 입체적으로 한 번에 연산이 되는 거야. 참고 이게 한 번에 연산이 돼요. 이제 컨볼루션 연산이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5 곱하기 5, 5 곱하기 5, 5 곱하기 5. 이거 채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이렇게 연산을 하고 이렇게 연산을 하고 이렇게 연산을 하겠죠.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야.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32 곱하기 32를 5 곱하기 5로 그냥 컨볼루션을 한 개 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예전에 컨볼루션 연산 배울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냥 그 하나의 그 공간에서 돌아가면서 연산을 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채널이 세 개잖아요. 이게 동시에 동작하는 거야. 동시에. 동시에 어떻게 동작하냐면 얘가 하나 움직이면은 얘도 같이 움직이면서 다 처리를 해. 그러면은 값은 어떻게 될까? 값. 여기도 한 개가 나오고 여기도 값이 한 개가 나오고 한 개가 나오겠죠. 왜냐면 연산하면 한 개씩 한 개 나오잖아. 그럼 그거를 다 더해 주는 거야. 여기서 계산했던 값을 다 더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한 개의 공간인 거야. 한 개의 공간인데 입체 공간인 거예요. 입체적으로 3D. 4D, 3D, 뭐 5D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늘리기 따름이야. 우리가 이미지니까 지금 3D인데 커널을 뭐 4차원, 인풋 이미지를 4차원, 이미지가 아니게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볼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32 곱하기 3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2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5차원, 6차원, 7차원까지 늘어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커널 사이즈도 5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6 똑같이 맞춰주는 거야. 사이즈를. 근데 그거를 동시에 연산을 한다고요.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채널이니까 제가 그려드린 건데 3채널이면은 연산을 이렇게 딱딱딱 한 다음에 값이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 값을 그냥 더해주면 돼요. 1, 2, 3 이렇게 나온 값들을 다 더해주면 돼. 그냥 결국에 그러니까 다른 차원에서 여러분들 그 식빵, 긴 식빵 있다 생각해. 긴 식빵 그 적절한 비유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하나하나 슬라이스끼리 연산을 해. 슬라이스끼리 연산하는 거죠. 이것은 슬라이스끼리 연산하는 거죠. 슬라이스끼리. 세 개의 채널 슬라이스끼리 각각 따로 도는 것 같지만 그 연산은 따로 돌아. 각각 그 차원에서 각각 채널에서 따로 연산을 하되 이 연산을 그 다른 공간에서 연산한 다음에 값을 더해주면 된다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생각해 봐요.
우리가 3 곱하기 5 곱하기 5, 3 곱하기 32 곱하기 32 연산을 하면 차원이 뭐가 나올 거예요? 차원. 차원. 제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헷갈리는데 딱 연산하고 세 가지 다른 차원에서 연산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연산을 해서 더하죠. 제가 더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차원이 세 가지 차원이 그냥 하나로 변했죠. 하나를 변했잖아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옆 칸으로 한 칸 이동해 볼게요. 옆 칸으로 한 칸 이동해 보면 다시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나오겠죠. 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컨볼루션 연산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웃풋도 그 모양이 그대로 유지된다 했죠. 그러니까 한 번 연산을 하시면 여기 픽셀이 하나 나와. 갑시다. 근데 한 칸 또 이동을 해요. 한 칸 또 이동한 거예요. 이렇게 각각 한 칸씩 이동을 했어. 컨볼루션 각각 채널에서 한 칸 이동을 해서 연산하면 또 옆에 한 가지 값이 나오겠죠. 계속 옆으로 돌려가면서 연산을 해. 그러면 이 결과는 한 채널이 되는 거야. 한 채널. 우린 분명히 3채널로 연산을 했는데 결과는 한 채널이 됐대. 한 채널 했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3채널로 각각 연산을 한 다음에 그거를 더해줬기 때문에 이 값은 한 개잖아요. 값은 한 개죠. 값은 한 개니까 이 값을 그냥 하나에 저장을 해. 저장을 해. 그러니까 다시 또 옆으로 한 칸 이동을 해서 컨볼루션 연산을 해요. 각각. 그 다음에 또 다 더해. 그럼 그 더한 값이 여기다 그 옆에 쌓아. 그러면은 이 아무리 3채널을 연산을 해도 이거에 그 모두 다 더해주니까 얘는 한 차원으로 줄어들잖아요. 한 차원으로. 그쵸? 한 차원, 두 차원, 세 차원, 딱 원래 3차원을 다 더해버리니까 결과는 하나를 딱 넣어놓고 그럼 얘가 딱 한 장 나오는 거잖아. 한 장. 그쵸? 이해되세요? 딱 한 채널로 된다. 컨볼루전 개념이 이 CNN이 사실 되게 간단해 보여도 되게 헷갈려. 처음 들으시면 뭐 설명을 아주 잘 해도 사실 헷갈리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 채널 공간이 뭐 몇 개가 나오고 이런 게 좀 어렵기 생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도 풀 뎁스 이 채널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 그 인풋 볼륨. 그러니까 인풋 볼륨의 뎁스, 인풋 사이즈의 뎁스, 이거의 부피의 그 두께니까 우리의 채널이 세 장이 쌓였다, 네 장이 쌓였다. 그 그림으로 잘 그리자면 이렇게 쌓이겠죠? 이런 식으로 몇 개가 쌓이든 간에 이거를 이제 뎁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채널의 두께.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 일부러 그림으로 먼저 좀 그러니까 제가 그 나름 펜으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그 설명해 드린 거고 이게 이제 이 그림으로 자세하게 다시 살펴볼게요. 이거 보시면은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 이 공간 한 상에 그냥 올라와 있죠. 이 공간에 하나 올라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3 곱하기 32 곱하기 30이고 얘는 3 곱하기 5 곱하기 5야. 근데 이걸 공간이 하나에 올라가 있어. 근데 제가 이해가 쉬우시라고 이거를 다 잘라서 아까 그림을 그려드렸던 거예요. 사진을 잘라서. 근데 실제로 필터는 잘라지지 않잖아요. 한 번에 포개지는 거야. 한 번에 포개져서 연산을 옆으로 도는 거야. 근데 옆으로 연산이 도는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같은 채널 공간에서끼리 연산이 되는 거야. 얘는 지금 3채널, 얘도 3채널이면은 1채널은 1채널끼리, 2채널은 2채널끼리, 3채널은 3채널끼리 각각 독립적으로 슬라이스끼리 같은 슬라이스 겹포개지는 슬라이스끼리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보시면 3차원 연산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에 설명하면 이해가 안 돼요, 잘. 근데 아까 제가 그 한 장 한 장 찢어서 설명했잖아요. 각각 한 슬라이스끼리 연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더한다. 최종적으로 더했죠. 하나의 값이 나왔죠. 그러면은 이 3채널의 값이 하나의 값으로 변했으니까 이 값을 그냥 다 차곡차곡 쌓다 보면은 하나의 채널이 나올 거잖아요. 그죠? 뭐 32 곱하기 30, 뭐 28 곱하기 28, 뭐 이렇게 가로 세로의 크기가 뭐 정해진 뭔가 나오겠죠? 그죠? 이해되세요? 그게 원래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이러면은 이런 그림을 다 그려요. 그러니까 공간과 공간의 연산인데
공간과 아무리 그게 깊던 말든 간에 하나의 넘버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뎁스가 길면 길어도 상관없이 뎁스는 같은 뎁스끼리 연산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결국에 다 더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거가 아까 지금 이 어떻게 그럼 1 넘버가 나오냐? 제가 하나하나 슬라이스끼리 연산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똑같아요. 우리가 5 곱하기 5 곱하기 3, 5 곱하기 5 곱하기 3이라는 필터 크기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면은 5 곱하기 5 곱하기 3의 횟수로 연산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필터가 5 곱하기 5 곱하기 3 채널이 있으니까 하나의 슬라이스끼리 연산을 해도 5 곱하기 5, 5 곱하기 5, 5 곱하기 5 이렇게 각각 각 슬라이드 연산을 하죠. 그러니까 25 곱하기 3인 거야. 연산 횟수는. 제가 슬라이스로 표현을 해드린 이유는 어느 x 인풋하고 연산을 해야 되는가를 헷갈리지 말라고. 각각의 왜 연산 횟수는 당연히 이거겠죠. 5 곱하기 5 곱하기 3이겠죠. 근데 그 각각 슬라이스는 거기에 해당되는 인풋 슬라이스와 연산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아까 제가 슬라이스를 그려드린 이유는. 이게 이해가 되시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는 사실 다 끝난 거예요. 사실상 그냥 전반적인 내용. 그래서 그럼 이게 연산이 됐을 때 네트워크를 우리가 어떻게 구성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연산에 대한 이해는 이걸로 끝이에요. 연산은. 그래서 그 제가 아까 그 뭐냐 3 곱하기 32 곱하기 32, 3 곱하기 5 곱하기 5를 연산을 하면 하나의 채널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채널. 그냥 포포 그 차곡차곡 쌓여서. 근데 우리 그때 기억나죠? 컨볼루션 여러분들 시험 봐서 알겠지만 연산하면은 끝에 막 남았잖아. 찌꺼기가. 찌꺼기가 막 남았잖아. 안 남으신 분은 틀린 거예요. 찌꺼기가 남았잖아.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아졌잖아. 사이즈가 작아졌잖아요. 똑같아요. 얘도 작아져요. 28 곱하기 28로.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산을 해서 그 중간의 값을 넣어주는 거잖아. 컨버전 연산을 해서 그 중간의 값을 할당을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할당을 하니까 필터 사이즈가 크면 5 곱하기 5에 중간에 넣어주는 거야, 값을. 그러니까 중간에 그 마진, 가장자리 애들은 값이 없잖아요. 값이 없죠. 값이 없으니까 가장자리에 날라간 거야. 그래서 사이즈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그 사이즈가 왜 줄어들고 안 줄어들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 이제 또 그 사실 끝난 게 아니야. 우리가 연산을 배웠잖아요. 연산을 배웠는데 우리가 그럼 필터를 한 개만 쓰느냐? 필터를 한 개만 쓰느냐? 그건 아니겠죠. 필터를 여러 개 쓸 수 있겠죠. 우리 딥러닝도 딥러닝도 레이어 여러 개 쌓듯이 그 컨볼루전도 필터를 여러 개 쌓을 수가 있습니다. 필터를 여러 개 쌓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전에 봤던 필터는 파란색 필터였어요. 파란색 필터를 했더니 28 곱하기 28 곱하기 1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초록색 필터를 쓰는 거야, 이번에. 초록색 필터를 쓰면 똑같아. 28 곱하기 28 곱하기 1이 나오죠. 왜냐면 뭐 똑같은 크기니까. 나머지 이거를 이해해 보세요. 그러니까 필터를 쓰면 차곡차곡 그 결과가 쌓인다. 한 채널인 결과가 쌓인다. 이 점을 염두에 둬서 확장을 해볼 거예요. 확장을. 우리 아까 파란색 받고 빨간색 받고 이제 또 그 더 확장해서 여러 개를 쓸 거야. 필터를 6개 쓴대요. 필터를. 그러면은 하나가 지금 필터가 쌓였어.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는 3 곱하기 5 곱하기 5였죠. 필터 그냥 하나 썼을 때. 왜냐면 인풋 뎁스하고 똑같은 필터를 썼으니까 3 곱하기 5 곱하기 5였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6개를 쓸 거래요. 6개. 그러니까 필터를 6개 쓴대요.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쓴대. 달라지는 건 없죠. 똑같이 그냥 필터를 6개 쓴다. 6개 쓴다니까 6개가 앞에 붙은 거야. 필터 사이즈 6개가 붙은 거야. 원래 없었다가 이거는 뎁스를 맞춰주려고 그 두께. 이거는 필터의 두께예요, 여러분들. 이건 필터의 개수고. 필터의 개수가 6개가 됐어. 그러면은 우리의 아웃풋은 몇 차원이 될까? 한번 생각해 봐요. 몇 차원이 될까? 제가 아까 하나의 필터는 하나의 차원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의 필터는 그러면은
하나의 그 필터가 한 채널씩 만들잖아. 그러면은 6개의 필터는 몇 차원이 나와요? 6차원이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28 곱하기 28이 6개 쌓이는 거잖아. 근데 중요한 점은 이 얘네들이 다 다른 건 아시겠죠? 왜냐면 우리가 동일한 필터를 쓴 건 아니잖아요. 동일한 똑같은 걸 쓰면 똑같은 값이 나오겠지. 그게 아니에요. 다른 필터 값을 쓸 거예요. 그 다 다른. 그래서 색깔로 이렇게 표기를 해준 거야. 다른 필터라고. 그러면 이거를 다른 필터를 썼으니까 최종적으로는 다 다른 뭔가 쌓였을 거야. 다른 결과값이 쌓였고 그게 6 곱하기 28 곱하기 28이 겠죠 아까 1 곱하기 28과 28이 다른 것처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웬만한 연산은 다 이해하신 거예요. 왜냐면 이제 필터를 우리는 이제 필터를 여러 개로 확장한 것뿐이에요. 이제 그거를 컨볼루션 레이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를. 다량의 필터를 쓴다. 그 다량의 필터를 쓰는 레이어가 컨볼루션 레이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헷갈릴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컨볼루션 연산을 이해한 거에서 필터를 그냥 여러 개 쓰는 거를 하나의 컨볼루션 레이어라고 한다.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 이렇게 생긴 컨볼루션 레이어를 많이 스택해서 쌓아나가고 딥러닝처럼 스택해서 쌓는 게 CNN이에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CNN도 바이어스 값이 존재해요. 바이어스 값. 그래서 3 곱하기 뭐 아까 6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5 여기서 이 필터의 개수만큼 바이어스 값들이 하나씩 존재하는 거예요. 바이어스. 왜냐면은 이 바이어스 값은 원래 우리가 W 트랜스포즈 X 플러스 B였잖아요. B가 이게 한 개가 있는데 우린 W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의 필터를 쓴 거죠. 그 각각 필터마다 바이어스 값이 달라요. 그래서 바이어스의 디멘션은 이 필터를 따라가면 됩니다. 필터의 개수를. 하나의 필터마다 하나의 바이어스가 존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사실 한 가지가 더 남았어. 우리가 그 컨볼루션 레이어를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필터 필터를 늘렸죠. 그죠? 필터를 늘렸잖아. 마지막으로 더 늘릴 수 있는 게 한 가지 남았죠. 인풋. 인풋 이미지가 한 개가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 여러 개 들어올 수 있잖아. 제가 왜 여러 가지 들어오는 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할 때 스토캐 SGD 공부하셨을 때 그 SGD는 하나의 샘플로 랜덤 샘플링을 해서 하는 거였죠. 근데 미니 배치 SGD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원래 배치로 전체 트레이닝 샘플로 하는 거였는데 미니 배치 SGD는 그 배치를 일정량으로 좀 우리가 정했잖아요. 뭐 100개, 200개 이렇게 정한 다음에 그 배치 안에서 이제 연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 SGD를 그레디언트를. 그러니까 CNN도 우리가 미니 배치 SGD를 쓸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게 씁니다. 그냥 배치 SGD를 쓰는 경우는 없어요. 트레이닝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딥러닝은. 그래서 샘플을 하나하나 처리하기보단 그 미니 배치 사이즈로 처리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배치를 하나 늘릴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개를 늘릴 수 있겠지만 일단 하나를 늘려봤어, 이미지를. 그러면 이미지가 아까 그 3 곱하기 32 곱하기 32에서 두 개가 생겼잖아. 그럼 두 개, 아까 필터 누른 것처럼 앞에 2를 붙여준 거야. 2, 두 개라고. 두 개. 그죠? 두 개를 그러면 또 달라질 건 없어요. 똑같이 앞으로 해주시면 돼요.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요거랑 이 앞에 붙은 이랑 그 이미지의 앞에 붙은 이랑 이 필터의 개수인 얘랑 헷갈리면 안 돼요. 전혀 상관없죠. 인디펜던트 하죠. 이미지의 개수가 몇 개든 필터의 개수는 이미 우리 모델 사이즈로 결정이 돼요. 컨볼루션 레이어라고 했잖아, 우리가. 컨볼루션 레이어 6 곱하기 3 곱하기 3이 우리의 컨볼루션 레이어인데 컨볼루션 레이어가 정해지는 거랑 이미지가 들어온 개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저 앞에 배치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독립적이에요. 우리의 그 모델과. 그렇다면 이미지가 두 개가 들어왔대. 근데 우리가 다시 아까 슬라이드로 돌아가 보면
6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5 이 연산을 이 연산을 했을 때 우리의 아웃풋은 그 이 필터를 6개 쓰니까 6 곱하기 3 채널이 하나로 줄었죠. 6 곱하기 28 곱하기 28이었죠. 6 곱하기 28 곱하기 28. 그 전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나와요. 6 곱하기 28 곱하기 28. 그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미지가 두 개래. 이미지가 두 개면 이걸 한 번 더 하죠. 한 번 더 할 거죠. 이미지가 한 개일 때 6 곱하기 28 곱하기 28인데 이미지가 두 개가 들어오면 그냥 두 배가 되겠죠. 두 번 연산하는 거니까. 그래서 2 곱하기 6 곱하기 28 곱하기 28이 되는 거예요. 그럼 조금 그 팁을 드리자면 뭐 팁이라기보단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쳐서 나오는 그 채널 있죠. 맨 처음에 나오는 채널. 얘는 인풋의 이 채널과 똑같아요. 그렇겠죠? 이미지를 이미지를 몇 개 처리하냐에 따라서 그 아웃풋도 몇 개 이미지를 10개 처리하면 아웃풋 10개 나오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처음 차원은 똑같아요. 인풋하고 아웃풋하고 이 처음 차원은 처음 채널의 개수는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나는 점은 이 점이죠. 그 아웃풋의 채널이 차이 나는 점은 우리 현재 컨볼루션 레이어의 필터 개수인 거야. 그렇겠죠. 필터 개수인 거죠. 필터를 20개 쓰면은 이 6이 20이 되는 거고. 그쵸.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일반화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3 곱하기 3, 5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것에 좀 법칙이 있었잖아. 법칙이 있어요. 법칙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애매한데 당연한 얘기인데 그걸 이제 수식으로 그냥 그 알파벳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n 곱하기 n이 그거야. n이 우리의 배치 사이즈인 거야. 배치. 이미지가 몇 개 들어오는지 배치 사이즈고 C인은 우리 인풋의 채널. 아까 3이었죠. 인풋 이미지의 채널을 의미하는 거야. 이 두께. 인풋 뎁스, C인, 그다음에 H 곱하기 W는 가로 세로, 하이트 위트. 그다음에 우리 필터는 여러분들 이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C인, C인은 여기 인풋의 그 채널인데 아까 무조건 채널 뎁스랑 맞춰줬지. 인풋 채널이랑 뎁스 맞췄잖아요. 인풋이 두께가 이만한데 우리 커널은 더 두께가 얇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슬라이스끼리 제가 연산을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커널 이제 커널이라고 하는 우리가 필터라고 부르는 거를 커널이라고 부르는데 커널의 그 두께는 C인으로 정해지는 거야. 이 들어오는 이미지의 채널로 정의가 되겠지 당연히 이 두께랑 연산을 해야 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C인인 거야 커널의 두께는. 그다음에 커널 W, 커널 H는 여러분은 정하는 거야. 커널의 위스 하이트는 뭐 3 곱하기 3, 5 곱하기 5, 8 곱하기 8, 9 곱하기 9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설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아웃풋을 결정하는 그러니까 우리 아웃풋 채널의 개수는 아까 뭘로 결정이 됐어요? 필터의 개수였죠. 필터를 6번 쓰면은 그 한 채널인 게 6번 차곡차곡 쌓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C 아웃이 아웃풋 채널의 뎁스예요. 그러니까 C 아웃이 사실 필터의 개수인데 필터의 개수가 결국에는 아웃풋 채널의 개수를 의미하게 되니까 C 아웃.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일반화 시키려고 수식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실제로 헷갈릴 건 없어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생각해 보면 C 아웃. 그 다음에 그럼 최종적으로 아웃풋은 어떻게 되느냐? 최종적인 아웃풋은 C 아웃. 당연히 C 아웃이죠. 왜냐면은 우리가 그 필터의 개수를 우리가 C 아웃이라고 설정했으니까 C 아웃 개의 필터를 사용을 하니까 우리 아웃풋의 사이즈는 C 아웃이 되는 거예요. C 아웃이 되고 아까 그 우리 그 컨볼루션 연산하면 그 크기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H랑 W에 프라임을 붙이는 거야. 크기가 바뀔 수 있다. 프라임.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오는 HW랑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프라임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또 최종적으로 개수. 인풋이 n개가 들어왔으면은 아웃풋이 n개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n 곱하기 c 아웃 곱하기 h 프라임 w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야. 간단하죠? 그러니까 헷갈릴 것 같으면서도 사실 헷갈릴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컨볼루션 연산이 어떤 식으로 입체적으로 연산이 되는지 슬라이스로 나눠서 연산이 되는지만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면 그 뒤에 당연히 필터가 n개 쌓이면은 아웃풋이 n개가 차곡차곡 쌓이겠구나 당연히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이걸 굳이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당연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연산의 이해. 그 컨볼루션 레이어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이게 정말 끝이에요. 이제는 뭐 n 그 이제 n개의 배치가 들어왔을 때 컨볼루션 레이어가 저런 식으로 연산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도 그 제가 스택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 딥러닝도 스택을 했잖아. 레이어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쌓았잖아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도 이렇게 쌓아서 연산을 해요. 그냥 한 개만 하면 그냥 레이어 한 개로 끝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컨볼루션 레이어도 여러 개를 쌓아서 연산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를 인풋이 n개가 들어왔어요. 근데 3 곱하기 32 곱하기 31에 인풋의 사이즈가 3 곱하기 32 곱하기 32예요. 그래서 이거를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로 할 건데 6 곱하기 32 곱하기 6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5로 한대요. 바이어스는 바이어스는 제가 필터의 개수랑 똑같다고 했죠. 필터의 개수는 똑같으니까 6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6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5로 연산을 할 거면 이 아웃풋 이 아웃풋의 두께는 C 아웃이죠. 필터의 개수 C 아웃 C 아웃이니까 6개가 두께가 6개가 된 거야. 필터를 6개 썼으니까요.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죠. 이 3은 그냥 인풋 채널의 두께일 뿐이지 연산을 3차원 3개의 슬라이스에서 연산하겠다. 3개의 슬라이스에서 연산을 하는 게 6번을 하니까 6개가 쌓아진 거예요. 결과가. 6 곱하기 28 곱하기 28. 28 곱하기 28은 사이즈가 32가 이제 줄어든 거예요. 그쵸? 연산을 컨볼루션 연산을 해서 자연스럽게 사이즈가 줄어든 거야. 그 다음으로 10개를 쓴대. 필터를 10개를 쓴대. 그러면은 아웃풋의 채널은 10개가 되는 거고 그 필터를 10개 썼으니까 한 개씩 차곡차곡 쌓이는 게 10개가 차곡차곡 쌓였다는 의미죠. 그다음에 6개. 6개는 이것의 두께. 우리가 중간에 계산한 게 그 6 뎁스가 6개였으니까 필터의 두께는 6개가 돼야 되는 거야. 그쵸?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해 나가서 이렇게 사이즈가 변하는 거예요. 그 얘네들의 두께가 변하고 크기도 변하고 그렇죠. 크기가 26으로 줄었죠. 32 곱하기 32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어 가로 세로 크기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고 두께는 뭐 줄어들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어요. 두께는 뭐 필터의 개수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 필터를 적게 쓰면 줄어들겠죠, 두께가.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리니어 레이어 2개 그냥 쌓으면 논리니어 그 액티베이션 펑션 우리가 그때 렐로 펑션 배웠는데 액티베이션 펑션 없이 그냥 쌓기만 하면 우리가 결합 법칙을 통해서 W2 곱하기 W1 이게 그냥 아무리 많이 쌓아도 리니어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죠. 리니어 모델. 그래서 똑같습니다. 컨볼루션 연산도 리니어 연산이에요. 제가 리니어 연산을 쌓으면 리니어 연산이라고 말씀드렸죠. 리니어 법칙 때문에 리니어를 아무리 쌓아봤자 그 어딕티비티 호모지니티 때문에 리니어 연산이 돼버려요. 컨볼루션 연산도 저렇게 쌓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의미를 주게 하려고 액티베이션 펑션 썼었죠. 액티베이션 펑션. 그 렐루 펑션, 레티파이드 리니어 유닛 펑션, 논리니어티를 주는 펑션. 그거를 똑같이 써주면 돼요. 컨볼루션 한 다음에 컨볼루션 한 다음에 결과가 얘잖아요. 컨볼루션 한 다음에 결과가 이거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럼 여기다가 렐루 펑션을 씌워주면 돼. 여기다가 0보다 작은 음수값이 들어가면 0을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논리니어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컨볼루전의 컨볼루전 뉴럴 네트워크의 파워, 파워가 생기는 거야. 리니어만 풀 수 있었던 것들이 논리니어 문제도 풀 수 있게 그렇게 복잡하게 아시겠죠? 그 저번 시간에 그 우리가 이미지 관점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 되냐? 하나의 그 웨이트, 하나의 웨이트들은 뭐 하나의 템플릿을 이제 표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의 그 웨이트가 왜냐면은 웨이트를 연산해서 하나의 클래스로 매칭이 되니까. 그래서 똑같이 하나의 레이어를 쓰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레이어만 쓰면 하나의 레이어가 각각 하나의 템플릿들이 하나의 클래스를 담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한 줄이 한 줄 의미하고 한 줄이 한 줄 의미하고 한 거 똑같아요. 컨볼루션 필터도 이 한 줄 한 줄이 다 클래스 왜냐면 이 한 줄이 하나의 클래스 한 줄이 하나의 클래스 이런 식으로 결과를 내뿜을 수밖에 없거든요. 뒤에 레이어가 없으면 어떤 결과를 내야 될 거잖아. 그래서 하나의 클래스들을 학습하도록 학습이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게 컨볼루션 레이어를 많이 쌓으면은 그 필터가 각각의 어떤 특성들을 갖는다고 말씀드렸죠. 뭐 엣지를 찾는다든지, 그쵸? 이게 그 알렉스 네시라는 논문에서 나왔어요. 분석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해보니까 실제로 이 필터들이 그러니까 이 필터가 아니라 이 필터들이 어떤 거를 학습을 했는지 보는 거예요. 제가 그 딥러닝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러닝한다, 피처를 러닝한다, 그쵸? 원래 핸드크래프트 피처를 사용하는 게 사람이었고 사람이 핸드크래프트 피처를 써서 머신러닝을 활용하거나 룰 베이스들을 활용했는데 옛날에는 이제는 이렇게 어떠한 피처가 중요한지를 딥러닝이 알아서 학습을 해주는 거예요. 딥러닝이.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그럼 딥러닝이 도대체 어떤 필터들을 어, 학습을 하는지, 어떤 필터들이 존재하는지. 그래서 그 필터들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해본 거야.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시각화 해본 거예요. 시각화. 시각화를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진짜 오브젝트를 좀 판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돌리면은 약간 엣지 물체 외곽선 따고 제가 우리 그때 엣지에 대해서 잠깐 공부했었잖아요 중간고사 때 그래서 엣지에 대한 뭐 그러한 정보들 그리고 색깔 정보들 그런 것들을 뽑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이 레이어들이 점점 쌓여서 그 네트워크가 뒤로 갈수록 점점 쌓일 거잖아요. 그럼 점점 쌓이면은 여기서 나오는 그 결과값들을 섞어줄 거잖아요. 필터가. 그쵸? 필터가 섞어주겠죠? 여러분들, 이 얘기를 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이거 예제 공부할 때 두세 번 지금 쌓았잖아요. 쌓았는데, 첫 번째 필터로 나온 결과물이 얘죠. 6 곱하기 28 곱하기 28. 근데 얘를 다음 레이어로 들어가. 얘가 여기서 필터가 지금 6개를 10개 쓴다잖아요. 6개를 10개 쓴다. 그럼 6개를 연산을 할 때 다 곱한 다음에 더해주죠. 섞어주죠. 섞어준다는 의미야. 이거를 이 6채널 6개의 슬라이스를 6개의 두께로 일단 하나하나 각자 채널에서 연산한 다음에 더해주잖아요. 더블 트랜스포즈 X 그다음에 아까 더해준다고 했죠. 그럼 더해주니까 하나의 슬라이스를 연산하고 하나의 슬라이스 연산하고 슬라이스 연산하고 이걸 다 더한대. 그러면은 재밌는 게 여기 나와요. 그전에는 독립적으로 연산이 됐죠. 그러니까 그전 레이어 관점에서는 이 6개의 채널이 안 섞였잖아요. 안 섞이고 그 대신 그땐 얘를 섞지. 이 3채널을 섞어서 독립적인 6개 채널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다음 레이어로 넘어갈 때 독립적으로 만들었던 그 6개들이 또 섞이는 거예요. 그 결과가 섞인다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섞이고 계속 섞이고 이러면서 점점 좋았던 거는 그러니까 그 성분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이거 되게 재밌어요. 왜 잘 될까? CNN이 왜 잘 될까의 직관적인 이해인데 우리 필터를 6개 썼잖아요. 첫 번째 그 필터는
엣지를 찾아준 거야. 물체의 그 엣지 모양. 사람 얼굴 할 때 엣지. 그다음에 두 번째 그거는 색깔을 찾았대. 사람의 피부색이 뭐 다양한 인종이 있지만 정해져 있잖아. 유색 인종, 뭐 백인, 뭐 흑인 이렇게 컬러가 정해져 있잖아. 그럼 그 컬러 정보가 있는 거야. 두 번째 채널. 세 번째 채널에는 뭐 뭐 키를 볼 수도 있어. 뭐 키가 이 정도다. 키가 사람의 언제 엣지가 끝나는지를 찾아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거여서 키를 찾는다거나 다음에는 다음 피처는 뭐 성별, 남잔지 여잔지 뭐 그런 거를 차곡차곡 정보를 쌓아. 그 다음에 다음 레이어에서 6개를 다 섞어주는 거야. 섞어주면서 또 완전히 다른 그 피처로 만들어주는 거야. 섞으니까 이거 알고 보니까 섞으니까 그 뭐 인종 섞고 뭐 섞고 하니까 좀 되게 고차원의 정보가 나오겠죠. 이 사람은 뭔가 사람의 느낌이 나는 사람의 느낌이 나는 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좀 더 고차원적인 거. 뭐 피부색을 더 많이 섞어버려서 정말 인종끼리 나눈다든지.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돼버려 뒤로 갈수록. 그래서 로우 레이어 이 저차원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정도의 이런 필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엣지랑 칼라랑 이런 게 나온대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쌓여서 어떤 피처를 형성을 하고 뒤로 갈수록 또 다른 필터를 쓰면서 그게 섞일 거 아니야, 결과가. 그럼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나오는 거야, 필터가. 그래서 딥러닝을 여러분들 블랙박스라고 표현을 해요. 블랙박스. 왜 잘 되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게 왜 잘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그냥 그 설계 의도는 좀 말이 돼. 그냥 논리니어티 펑션을 줘서 논리니어티의 특성을 좀 띄게 하려는 그런 시도는 있잖아. 우리의 설계 의도는 있는데 이렇게 의도를 줬더니 어떤 식으로 피처가 해석이 되는지 아직도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로우 레이어를 뽑았을 때 가장 저차원의 레이어를 뽑았을 때 이렇게 엣지를 뽑아준대. 그러면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뒤로 갈수록 섞이니까 피처가 뭔가 고차원적인 정보를 쓰는 건 확실한 거야. 쓰는 건 확실한 그 고차원이 뭐냐는 거죠. 모른다는 거죠, 아무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학습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러면 뭐 사실 우리는 그냥 쓰면 되는데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데이터가 굉장히 많고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설계돼 있어. 딥러닝이. 그러면은 어 그렇게 될수록 더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많은 데이터랑 너무 좋은 네트워크를 쓰니까 피처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피처를 쓰는데 결과가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딥러닝. 아시겠죠? 그래서 로우 레이어에는 이렇게 필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필터가 사용되지만 뒤로 갈수록 섞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좋은 특성들을 다 이해할 수 있다, 쓸 수 있다. 사람들이 썼던 핸드크래프트 피처들은 다 아마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이 정도로 끝났을 거야.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또 결과를 내니까 딥러닝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터가 어떤 식으로 연산되는지, 왜 이게 이미지 사이즈가 좀 주는지 이걸 좀 살펴볼 거예요. 인풋이 7 곱하기 7이래요. 그 이미지가 7 곱하기 7이야. 이게 지금 인풋이거든요. 이 인풋 7 곱하기 7이 이 3 곱하기 3의 이 필터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연산이 돼요. 여기서 연산을 하고 지금 하나의 슬라이스를 보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컨볼루션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의 슬라이스, 하나의 슬라이스 안에서 이렇게 연산하고 이렇게 연산하고 이렇게 연산하고 이렇게 연산하고 이렇게 연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웃풋을 낼 건데 이거 개수 한번 세볼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분밖에 연산 안 하니까 결과 5개 나오는 거야. 그래서 7 곱하기 7을 3 곱하기 3 필터를 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5 곱하기 5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밑으로도 똑같아. 7 곱하기 7이니까 당연히 정방향이니까 그 하나 둘 셋 다섯 나오겠죠. 5 곱하기 5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전 슬라이드 공부하면서 사이즈가 막 줄었잖아요. 뭐 28, 32가 28로 되고 막 줄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거야. 그 제가 말한 그 가장자리가 날아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뭐 슈링크 한다. 피처 맵이 약간 축소한다. 뭐 그런 얘기인데 이것을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뭐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 가로에서 커널 사이즈 빼고 더하기 1 하면 여러분들의 아웃풋이 사이즈가 어떻게 나오는지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거 넣어볼게요. 7.
3. 7 빼기 3은 4잖아. 더하기 1, 5. 5 곱하기도 나왔죠. 이런 식으로 그냥 어 아웃풋의 사이즈는 이렇게 W-K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연산을 해서 사이즈가 주는 걸 원치 않을 수 있잖아. 그렇죠? 사이즈가 주는 걸 원치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그 패딩이라고 표현을 하냐. 패딩. 가장자리에 마진을 준다고. 패딩을 준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게. 우리 그 이미지가 7 곱하기 7이면은 이렇게 7 곱하기 7의 이미지 사이즈가 들어왔을 때 없는 것을 넣어줄 수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 가장자리를 아까 왜 계산 못했냐? 가장자리 값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필터 계산되면 이 중간 값이 나오고 이렇게 필터 계산되면 여기 중간이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를 중간으로 이렇게 넣고 싶은 거잖아. 근데 값이 없잖아요. 연산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패딩이라는 걸 해줘요. 패딩. 그걸 이제 제로 패딩이라고 하냐. 제로 패딩. 0 값을 넣어주는 거야. 그냥 0 값을. 0 값을 넣어주면 연산은 할 수 있죠. 사이즈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 가장자리 값은 안 쓰고 이 중간 그 필터에 겹치는 부분만 연산하는 거야. 필터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얘만 연산하겠지. 내 픽색만. 그쵸? 그런 식으로 연산을 하면은 이렇게 연산을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야? 아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7개네, 7개. 그죠? 그러니까 7개가 다 살아나. 뭔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패딩을 만약에 썼다. 패딩을 썼을 때 아웃풋은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한 계산법이에요. 얘는 아까 7 빼기 3 더하기 1은 5죠? 5인데 패딩을 우리가 양쪽 가장자리에 하나씩 넣어주잖아. 양쪽에 넣어주니까 더하기 2를 해주는 거야. 더하기 2. 그러면은 이제 결과값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패딩을 썼을 때에 대한 아웃풋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걸로 계산할 수 있어. 7 빼기 3, 4, 5 더하기 1. 그러니까 패딩이 이거를 패딩을 한 개라고 보는 거야. 얘는 세트인 거야. 패딩을 두 개, 그러니까 이거는 패딩이 1인 거예요. 지금 가장자리에 두 개가 있다고, 가장자리 양쪽에 있다고 해서 패딩이 2가 아니에요. 이거를 그냥 얼마나 돌렸는지. 여러분들 고깃집 가면 계란말이 돌려주죠. 고깃집 가면 계란말이 돌려주잖아. 그냥 한 바퀴 돌리면 한 개죠. 얘도 지금 한 바퀴 돌린 거 한 개야. 그다음에 겉에 한 번 더 돌리면 계란말이 두 개 느낌 나잖아요. 물론 그런 기계는 없겠지만 그 한 번 더 돌리면 그 계란말이 돌리듯이 그 밖에 가장 한 번 더 돌리면 패딩이 2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 일반적으로 베리 커먼 일반적으로 패딩을 몇 개 쓰는지를 알고 싶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웃풋하고 세임 사이즈. 우리가 아까 왜 패딩을 돌렸어요? 7 곱하기 7이 줄어서 그런 거잖아요. 7 곱하기 7이 줄잖아. 일단 줄잖아요. 무조건 컨버전 연산하면 줄잖아요. 그러면 그걸 안 줄이고 싶으면은 이 연산을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안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이야 이게. 커널이 아까 3 곱하기 3이었죠. 3에다가 1을 빼면은 2잖아. 그걸 2로 나눠. 그럼 1이죠. 패딩을 한 개만 넣어줘도 사이즈는 유지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3 넣으면 2 나누기 2니까 1인데 패딩을 1만 넣어주면은 사이즈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패딩 한 개 줬어.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아웃풋 사이즈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 또 대입해 보는 거지. 7 빼기 3. 그냥 별 얘기 아니에요. 그냥 그, 이 식이 왜 나왔는지는 똑같아요. 이 식이 그냥 왜 나오는지 그냥 리저너블한 거예요. 7개가 7개가 있는데 그냥 뭐 그 튀어 나오는 부분이 이거 튀어 나와서 이렇게 된다는 거야. 튀어 나오는 부분을 계산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그 어 양쪽 그 아마 해보세요. 직관적인 그냥 식입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고. 근데 이제 리셉티브 필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리셉티브 필드. 리셉티브 필드는 되게 또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아웃풋을 낼 때
잠깐만요. 음, 그리고 그러니까 리셋 하면 금방 끝나네요, 이제. 리셋 필드가 뭐냐면요. 어떤 연산을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아웃풋은 컨볼루션 연산을 하니까 여러 개의 픽셀을 한꺼번에 봐서 값을 한 게 된 거죠. 그렇잖아요. 컨볼루션 연산을 여러 개 연산을 한 개로 내뿜 없잖아. 리셋 필드는 뭐냐면 우리의 아웃풋 한 개에 대한 그 값이 몇 개의 픽셀이 영향을 미치냐는 거야. 이 아웃풋을 한 개 하는데 몇 개의 픽셀이 영향을 미쳤냐. 커널 사이즈겠죠, 당연히. 커널 사이즈만큼 영향을 미치겠죠. 하나의 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점점 이미지 사이즈가 줄었잖아요.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이미지 사이즈 하나의 픽셀은 결코 하나의 pik셀이 아닌 거야. 왜냐면은 이미지 전체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의 정보를 본 거잖아요. 이렇게 보고 넘어가니까. 그 얘기예요, 리서치 필드가. 이게 어느 정도의 그 필드를 봐서 그 연관이 돼 있는지, 디펜던트 되는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사이즈가 그 레이어들이 만약에 엄청 많이 쌓여 레이어들이 많이 쌓이면은 점점 그 영역이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레이어가 점점 중첩이 될수록 얘는 이 필드는 이만큼을 받고 이 필드는 그 전 레이어에서 이만큼을 또 보는 거죠. 이렇게 이 크기로.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 크기는 또 알고 보니까 전체 사이즈를 다 보는 거야. 사실 그래서 그 거의 전체 사이즈를 거의 다본 수준의 그 영향을 갖는 거야, 애들이. 뒤로 넘어가다 보면. 그러니까 리세트 필드는 쌓일수록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근데 리세트 필드가 정의가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전 레이어, 프리비어스 레이어에서의 필드를 의미하는지 아니면은 전체 인풋에서 필드를 의미하는지 조금 그 쓰는 거에 따라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얘를 전체에서 보면 저걸 다 보는 건데 그전 필드에서 보면 3 곱하기 3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뭐 정해진 건 없고 그냥 인풋에 대한 리셋 필드가 몇이냐 그전 레이어에서 리셋 필드 그러니까 영향 주는 필드의 그 범위는 뭐냐 뭐 이런 내용이에요. 리셋 필드가.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의 아웃풋을 낼 때도 결국에는 매우 그 다른 픽셀들이 다 관여를 했다. 그래서 하나의 조그만 픽셀도 영향력이 실제로는 그 좀 큰 레인지로서 다 봤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코 하나의 픽셀이 그 영향력이 작진 않겠죠. 여러 가지 의미 필드를 다 보고 값을 매핑한 애들이니까. 그래서 요게 우리가 리세트 필드를 사실 전체 이미지를 보면서 뭔가 좀 처리를 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CNN을 설계를 했을 때 이미지를 일단 전체를 봐야지 뭔가 좀 의미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레이어를 이렇게 엄청 많이 쌓아야지 리세트 필드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너무 좀 버겁다는 거야. 리세트 필드를 다 늘리고 싶은데 왜냐면 많은 영역을 보면서 결과를 내고 싶은데 너무 버거워. 그럼 또 어떻게 할까 고민을 뭐 해보면요. 직관적인 답이 있어요. 그냥 이 이미지 사이즈를 좀 줄여주면 돼. 이미지 사이즈를 줄이면 이거를 만약에 반으로 줄여요. 반으로 줄이면은 이 이미지가 반으로 줄면 얘는 크기는 그대로야. 그럼 이미지가 거의 2배로 들어오겠죠. 내가 보는 이미지 사이즈가 두 배로 줄어. 근데 내가 보는 범위는 똑같아. 이미지 사이즈는 2배로 줄고. 돋보기.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미지가 이만큼이야. 근데 얘가 막 엄청 2배, 4배가 되나? 아무튼 얘가 줄어. 얘가 그 가로 세로가 2배씩 줄어. 그러면은 이 여기에 포함되는 애들은 가로 2배, 세로 2배니까 4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커널은 똑같고 이미지가 가로 세로가 반씩 준대. 전체 이미지는 이미지를 그냥 리사이즈 하는 거야. 그러면은 리세트 필드가 그 가로 세로 2배씩 커지는 거죠. 가로 2배, 세로 2배. 음. 그죠? 그래서 다운 샘플링을 해주는 게 또 좀
그 리셋 필드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운 샘플링이 이미지를 줄이는 거야. 다운 샘플링, 리사이즈. 그래서 한 가지의 또 다운 샘플링을 하는 방식이 스트라이드라는 게 있어요. 스트라이드. 아까 제가 그 보여드렸던 예제는 한 칸씩 이동을 했죠. 한 칸씩. 근데 이거는 두 칸씩 이동을 해요, 지금. 한 번, 두 번, 끝. 한 번, 두 번, 끝. 아까는 이거 5번 염산했잖아요. 5번. 그래서 5개였잖아, 아웃풋이. 근데 하나, 둘, 셋, 끝. 두 칸씩 이동을 하니까 픽셀을 두 칸씩 이동하는 거야. 커널이. 그래서 아웃풋이 세개가 됐죠. 스트라이드가 2니까 3 곱하기 3이 된 거야. 5 곱하기 5에서. 스트라이드는 그 커널의 이동량이에요. 하나를 이동하느냐, 두 개. 아까 본 예전은 스트라이드가 1이었어. 아까 본 거는. 그래서 얘도 그 픽셀을 그럼 몇 개가 되느냐 계산은 식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아까 W-K 플러스 EP는 패딩을 썼을 때 우리 그 스트라이드 1일 때 결과였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스트라이드로 나눈 다음에 더하기 1 해주면은 스트라이드를 했을 때 우리의 아웃풋 사이즈는 몇이 되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뭐 3이겠죠? 계산해보다 많아.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다운 샘플링 할 수가 있어요.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 이게 이상하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거 봐봐요. 한 번 연산하고 다음에 연산할 때 이미지를 지금 다 커버하고 있죠? 이미지를 안 보는 게 아니잖아. 이미지 사이즈를 다 보고 결과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는 한 칸씩 이동을 하면 겹치는 부분이 그냥 많을 뿐이에요. 겹치는 부분이 많을 뿐이에요. 이거는 겹치는 부분이 적을 뿐이고. 근데 이미지는 다 보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문제될 건 없어요. 물론 정보량이 좀 날라가겠죠. 정보량이. 이미지가 5 곱하기 5에서 3 곱하기 3으로 줄니까 정보량이 날아가는 거야. 그만큼. 모든 건 다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그쵸? 요거를 한번 봐보면은 예제야. 우리 때같이 배웠던 거 그냥 총망라한 거야. 3 곱하기 32 곱하기 32의 이미지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10 곱하기 5 곱하기 5의 필터를 썼대. 그다음에 스트레이드는 1로 했대. 그다음 패딩은 2로 줬대. 그럼 이러면은 아웃풋 사이즈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일단 결과를 그러니까 일단 생각해 보면 필터를 10개 썼으니까 아웃풋 채널은 10개가 되는 거야. 필터를 10개 썼으니까. 그쵸? 10번 계산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떠는 게 10개 쌓였으니까 10개가 일단 나와. 그다음에 그럼 우리가 몇 곱하기 몇인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몇 곱하기 몇이 나오는지. 그러면은 그 수식을 이제 보면 되지. 여기다가 대입해 보면 돼요. W-K 플러스 EP 나누기 S 플러스 1. 아까 S가 1이었고 W가 32였죠. 그다음에 K가 5였죠. 그럼 32 마이너스 5 플러스 EP. 패딩이 아까 2였어요. 그래서 수식을 이렇게 써볼 수 있는 거야. 32 플러스 그 아까 2K였나?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저 식에 대입을 한 거예요. 여기다가 EP네. 이게 EP를 앞에 써준다. 근데 마이너스 K 그 커널의 사이즈. 그쵸? 대입해서 이런 식으로 32곱 더하기 2 곱하기 2 마이너스 5 나누기 패딩 그 스트라이드 1값 플러스 1 그리고 32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웃풋 채널은 10개겠죠. 필터를 10개 썼으니까 10 곱하기 30 곱하기 32가 나오는 거. 필터 두께는 우리가 아웃풋을 하면 그 이거요. 맞아요. 그냥 원래는 써주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곱하기를 안 써줬잖아요. 그냥 원래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질문하신 게 맞아요. 10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5로 써야 되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근데 그냥 5 곱하기 5를 10개 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당연하게 채널의 두께는 3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저럴 때는. 그 좋은 질문인데 그 원래는 10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5예요. 그 수식으로는 그렇게 써야 돼요. 근데 저렇게 써도 그냥 뭐 틀렸다기 보기 좀 애매한데 그냥 뭐 당연하게 필터를 돌리려면 사이즈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니까 그냥 5 곱하기 5로 써준 거야. 5 곱하기 5 두께는 3이다. 그다음에 10개를 썼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러너블 파라미터 우리는 지금 컨볼루션 레이어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컨볼루션 레이어. 그래서 우리가 파라미터를 몇 개를 써서 연산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도 있어. 그쵸? 우리가
러너블한 파라미터, 러너블한 파라미터, 배울 수 있는 파라미터들은 당연하게 32 곱하기 32 곱하기 10이 아니라 얘기했죠. 그 5 곱하기 5 곱하기 10 곱하기 3 맞죠? 그걸 계산하면 760이에요. 5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10 그걸 계산하면 760이 나와요. 플러스 바이어스 10개. 방금 누가 그랬어요? 누가 750을 했어요? 고마워요. 그 바이어스 10개까지. 그쵸? 제가 까먹고 말 안 할 뻔했어. 바이어스 10개는 채널의 개수만큼 쓴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연산, 곱이랑 그 곱 연산, 그러니까 연산 횟수가 어떻게 되는지, 멀티플라이 앤 애드 연산이, 그러니까 그냥 우리 컨볼루션이 몇 개 연산을 하는지를 계산해 볼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그냥 계산하면 되냐면 간단해요. 그냥 이거를 계산하시면 돼요. 이거. 왜냐면은 이거 아웃풋의 개수가 우리가 컨볼루션 연산을 해서 컨볼루션 연산을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있어. 컨볼루션 연산을 했을 때 그 컨볼루션 연산 한 번 자체가 해서 아웃풋이 하나의 픽셀 쌓이죠. 컨볼루션 연산은 딱 한 번 딱 했어. 그냥 통으로 쳤을 때 연산했을 때 하나의 아웃풋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일단 이 아웃풋의 개수만큼 컨볼루션 연산을 한 횟수죠. 그죠? 슬라이드 딱딱딱 이동하면서 컨볼루션 해가지고 결과를 냈을 게 아웃풋이잖아요. 그쵸? 아웃풋인데 여기서 그 3 곱하기 5 곱하기 5 근데 이게 사실 제 생각에는 그 바이어스 연산이 빠진 것 같아. 바이어스 연산. 그쵸? 곱 애드까지 멀티플라이 애드까지 했을 때 바이어스 연산은 빼고 그냥 컨볼루션 연산만 봤을 때 그냥 제가 아까 컨볼루션 탕탕탕 했다 했잖아요. 탕탕탕 했을 때 그 곱에 대한 연산은 5 곱하기 5 곱하기 3 컨볼루션 그 필터 사이즈만큼 곱하죠. 곱한 다음에 더해주는 것까지 그냥 곱더함을 하나로 생각해 보면 곱하고 더하는 걸 하나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그 필터 사이즈만큼 계산을 탁탁탁 올라가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아웃풋을 우리가 아웃풋을 낸 개수가 10 곱하기 30 곱하기 32 횟수인데 그 횟수 안에 필터 개수만큼을 연산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75번이죠. 그 바이어스 없다 생각했을 때 75번을 여기다 그냥 곱한 거야. 저기다가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몇 번 컨볼루션을 했는지를 먼저 계산하고 컨볼루션 연산안이 몇 개로 이루어진을 본 거야. 그러니까 2번 생각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웃풋을 계산하는 방식은 컨볼루션이잖아요. 그 아웃풋의 사이즈가 하나의 컨볼루션으로 이루어지잖아. 하나의 그 픽셀 사이즈가. 그 픽셀 사이즈가 10 곱하기 30 곱하기 31에. 그러면은 저만큼 컨볼루션 연산한 거죠. 근데 컨볼루션 연산 하나 안에 필터 우리 이거잖아. 그냥 그거잖아요. 그 필터 안에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필터가 이렇게 포개졌을 때 요게 연산할 때 필터 사이즈만큼 연산하죠. 왜냐면 얘가 3 곱하기 3이면은 3 곱하기 3 그 엘리먼트끼리 곱한 다음에 더해주잖아. 멀티플라이 에이드. 그래서 그거를 그냥 개수를 이렇게 세는 거야. 자기 필터 사이즈만큼.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바이어스는 지금 생략이 된 것 같거든. 왜냐면 멀티플라이 에드니까 멀티플라이 에드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 단순 에드 연산은 그 뭐냐 그 무시할 만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저희가 컨볼루전 레이어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